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렇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시킬 때는 내란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헌재 가서는 내란죄는 빼고 판단해 주세요. 이게 이제 같으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그때는 내란죄 넣었는데 왜 빼느냐? 여기에 대해서 헌재는 입장이 없느냐? 각하 의견을 얘기했던 분들은 주로 아니 이게 국회에서 내란죄로 탄핵소추를 했으면 여기서도 내란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여기선 빼달라고 하는 거는 그럼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래서 내란죄는 각하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에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도 같고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는데 헌재에서는 빼달라에 대해서 헌재가 아무런 판단을 그럼 안 한 겁니까? 일단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사실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조한착 그 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 이런 절차적 위법은 혹시 문제 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의결 정족수 그 부분에서만 의견을 냈고 그렇죠. 사실 뭐 논리필연적으로 의결 정수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이하에 대해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그 단계에서 지금 판결이 그친 거고요. 일단 여기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정족수부터 잘못됐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킨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 같은 경우는 왜 이 내란죄 부분까지 안 가냐. 이 결정문을 봤을 때는 아예 그 한 총리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부터 이거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당에서 주장을 했던 게 이 내란의 공범으로서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어떤 구성 요건은 빼더라도 행위로서 같이 이 계엄 선포에 같이 알고 가담을 했다. 그런 건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불과 2시간, 선포 불과 2시간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의를 소집하고 이거 외에는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이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는 이후에 뭐 어떤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 내란죄를 뺀 게 적법한지 거기에 대해서 아예 판단조차 지금 할 필요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미리 보기가 될 가능성 이것 때문에 관심을 끄는 겁니다. 뭐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손정혜 변호사님,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직접적인 영향력 그리고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겹치는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직접적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점에 있어서 명확한 어떤 결론을 예측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소수 의견, 별개 의견 이렇게 각하 의견 절차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전원일치가 쉽사리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다만 또 이 결정문의 내용 중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그러니까 국무총리보다는 다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임 위반의 정도라든가 책임과 관련해서는 좀 더 높게 중대하게 바라볼 여지도 남긴 판결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두 번째로는 이 소수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겁니다. 그 소수 의견이 인용일지 기각일지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각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인용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기각이라는 의견이 불일치한다는 것은 종전의 감사원장 사건이나 검사들 사건과는 다르게 매우 치열하게 지금 평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분명히 소수 의견이 지금 남아있고 그래서 헌재가 결정을 미루고 그런 뭐 추론도 가능하겠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추론이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당장에 지금 오늘만 해도 이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 의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 심판 과정에서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 그러니까 형사 소송 기록을 그대로 받는 문제라든지 내란죄 철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는 적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짐작이 가능하고요. 사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8명 중에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어쨌든 두 재판관이 물론 두 재판관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 어떤 의견을 내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건 몰라요. 적법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보는 의견이 있으면은 그 부분의 합의도 만장일치로 나오기는 쉽지 않겠다. 일단 그런 그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